안녕하세요. 자, 22년 10월 29일 날 시행한 이제 지방공무원 7급 화학개론 해설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좀 내용이 좀 광범위해요. 여러분들이 좀 깊이 여러 넓은 범위까지 공부를 하셔야지 만점을 맞을 수 있으세요. 뭐 쉬운 문제도 있고요. 단순한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문제 풀면서 하나씩 이제 조심하셔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짚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부터 풀겠습니다. 자, 1번. 금속 양이온의 산화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그랬어요. 내용 자체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Fe2O3 이렇게 됐어요. 산화수가 화합물에서 산소는 과산화물이 아닌 다음엔 E-의 성질을 띠겠죠. E-. 그럼 철은 얼마가 돼요? 3+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론튬에 SO4 E- 붙었죠. 스트론튬에 SO4 E-. 이 전체가 E- 아닌가요? 그죠? 전체가 E-가 된다는 거는 산소가 E-죠. 그럼 황은 6+가 돼야 되고요. 스트론튬은 얼마? 2+가 되겠죠. 주기율표에서 보시면 칼슘 바로 밑에 칼슘, 마그네슘, 베릴륨, 그 다음에 여기 스트론튬이 있죠. 그죠? 이족원소죠. 이족원소. 그래서 2+가 될 거고요. 카드뮴, 아이오딘과 카드뮴이죠. 할로젠 원소니까 1-고요. 카드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텐 S, 황 16족이죠. E-, 2+.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제일 크겠죠. 답 1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알칼리 금속에 관련된 거네요. 그죠? 알칼리 금속 뭐 있습니까? 리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란슘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이건 잘 안 나오지만 그죠. 자, 얘가 몇 축이에요? 2주기, 3, 4, 5, 6, 7축이 이렇게 됩니다. 자, 알칼리 금속에 포함된 리튬, 소디움, 포타슘, 루비디움, 세슘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하면서 원자 번호 증가하겠죠. 이에 대한 특성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제1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죠? 제1 이온화 에너지 뭐 수소, 헬륨,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돼요? 리튬 뭐 이렇게 되겠죠. 그다가 나트륨 되면 또 이렇게 떨어지죠. 뭐 리튬, 나트륨,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뚝 떨어지겠죠. 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칼륨 이런 식으로 되죠. 점점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1차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녹는 점이 낮아진다. 그랬죠. 그죠? 이 녹점 이쪽으로 할수록 낮아지죠. 그죠? 그죠? 얘는 이 손으로 만지면 그냥 녹을 정도예요. 그죠? 녹점 점점 낮아지겠죠. 금속 결합력이 약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반응이잖아요. 그죠? 뭐예요? 환원 반응이죠. 표준 환원전이 그래서 표준 환원전이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잘 됩니까? 산화가 잘 되죠. 전자를 잘 잃어버리죠. 반응성이 크죠. 이렇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환원 반응이죠. 이쪽으로 갈수록 산화가 잘 돼요. 산화. 그죠? 그러니까 환원 전이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그죠? 산화가 잘 될수록 이온화 경향이 클수록 표준 환원 전이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환원 전이는 증가한다. 이게 잘못됐네요. 그다음에 이온 반지름은 증가한다 그랬어요. 얘 이온 반지름 원래 껍질이 2개였는데 껍질이 1개가 되고 얘는 3개였는데 2개, 얘는 4개였는데 3개. 어쨌든 껍질 수가 점점 증가하죠. 사이즈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네요. 별거 없죠? 3번이요. 자, 갈바니 전지 얘기 나와요. 화학 전지죠. 화학 전지하고 전기 분해는 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산화가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극에서 환원이 일어나죠. 그죠? 이거하고 뭐는 전기분해는 반대예요. 그죠? 마이너스에서 환원이 일어나죠.
플러스에서 산화가 일어나고요. 전기분해는. 자, 지금 봤더니 뭐 PT가 있고요. 전해질이 왼쪽에다 쓰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6이죠. 그 다음에 짝대기 거놓고 쓰는 게 이게 전해질이죠. 그래서 FE 플러스하고 3 플러스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염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이온이 있죠. 은이온. 그 다음에 은이 있고요. 이게 플러스 극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환원 전극에서 마이너스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산화가 일어나죠. 그죠? 플러스 극에서 환원이 일어나죠. 그럼 전해질 속에 들어있는 은이 환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원 전극에서는 어떻게 돼요? Ag1 플러스가 전자 한 개를 받아서 그냥 은이 되겠죠. 단순한 거죠, 그냥. 그죠? 그래서 그런 답은 4번이 되네요. 그죠? 별거 없죠. 4번 문제요. 자, 다음 중 네 가지 산소 화학종 중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를 가장 많이 갖는 것은, 산소를 먼저 볼게요. 그죠? 산소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8번이겠죠? 그럼 1s2, 2s2, 2p4 이렇게 돼 있겠죠. p-오비탈만 그릴게요. p-오비탈 그리면 px, py, pg에 보면은 전자가 하나 훈투 규칙 세우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산소의 전자 배치죠. 그렇다면은 1번에 산소 1 플러스는 여기다 쓸게요. 산소 1 플러스는 여기서 전자를 한 개 버렸을 거 아니에요? 버렸으니까 반발력이 있으니까 요거부터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홀전자가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겠죠. 그다음에 산소 2 플러스, 산소 2 플러스는 여기서 전자를 한 개 또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홀전자가 2개. 그다음에 산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전자를 한 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전자가 한 개 추가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홀전자가 1개. 그 다음에 산소 2 마이너스, 산소 2 마이너스 하게 되면 옥텟을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없죠, 그죠? 그럼 누가 제일 많습니까? 얘가 제일 많겠죠, 그죠? 그래서 산소 1 플러스가 전자 배치가 누구랑 같아요? 질소하고 똑같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5번이요. 자, 5번 보시면, 자, 다음은 이주기 동액 이원자 분자를 나타낸 거래요. 뭐뭐 있냐면요. B2, 이주기에 B2, C2, 그 다음에 N2, O2, F2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바닥 상태의 분자 오비탈, 원자 오비탈이 아니고요. 분자 오비탈이에요. MOT죠. 자, 오비탈 전자 배치를 갖는다고 할 때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일단은 얘네 구조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보게 되면 전자가 얘가 5번이잖아요. 5번이니까 전자가 총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그죠? B2니까. 얘는 원자번호 6번인데 2개가 있으니까 12개. 7번이니까 14개. 그 다음에 16개. 18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전자 배치를 보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 붕소가 있고 붕소 둘이 만난다고 할게요. 전자 10개가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는 1s 오비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1s 오비탈이 있는데 결합과 반결합이 있겠죠. 무조건 그러면 s 오비탈은 시그마 결합만 하겠죠. 반결합 에너지도 있죠. 그죠? 이렇게 쓸게요. 1s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s에 들어가겠죠. 2s도 시그마 2s 오비탈이 있고요. 시그마 반결합 2s 오비탈이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전자 배치를 해볼게요. 자, 전자가 총 10개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2개 남았어요. 2개. 2개 남았는데 p 오비탈에 관여를 하겠죠. 근데 p 오비탈에 관여하는데 이 오비탈 순서는 좀 알아놓으세요.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파이 오비탈이죠. 그죠? 파이 오비탈인데 2p 파이 오비탈이죠. 결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시그마 2p 오비탈.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이 오비탈인데 반결합 2p. 이건 시그마 반결합 2p. 이렇게 되겠죠. 순서가.
자, 그래서 전자가 몇 개 남았으니까 2개 남았어요. 여기 1개, 여기 1개. 홀전자를 먼저 만들겠죠? 맞죠? 그래서 얘는 홀전자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얘는 상자성을 띄어요. 상자성.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냥 곧바로 그냥 계속 그릴게요.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까지 그릴게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까지 그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탄소는 어떻게 돼요? 12개잖아요. 12개니까 어디 들어가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홀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반자성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질소요. 2개가 더 들어가죠? 2개 더 들어가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반자성. 자, 그 다음에 산소는 2개가 또 있죠? 그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 그냥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여기 피오비탈에 관련된 것만 이쪽에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게 뭐라고요? 시그마 2피오비탈인데 자, 요게 역전이 돼요. 산소부터는 역전이 돼요. 여기까지는 요걸 쓰시고요. 산소부터는 역전이 되죠. 에너지 준위가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그마 2피오비탈이 여기 있고요. 파이오비탈 2피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보게 되면은 산소는 아까 여기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찬 상태에서 산소는 2개가 추가가 되죠.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홀전자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뭐가 돼요? 상자성을 띠죠. 상자성. 자, 그 다음에 플로린 같은 경우 여기 1개가 더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또 반자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은 B2C2O2가 상자기성이다 그랬는데 B2C2O2, B2C2O2 얘는 아니죠. 얘는 반자성이죠. 그래서 기억 틀리고요. 반자기성은 3개다 그랬어요. 반자기성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맞네요. 결합 엔탈피는 F2가 F2가 가장 작고 N2가 가장 크다 그랬어요. 결합 차수를 볼게요. 결합 차수. 결합 차수가 클수록 강하게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2분의 결합에 쓰인 거, 반결합에 쓰인 거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자, 그래서 비트를 보게 되면 결합, 얘는 상세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결합, 여기 있었죠? 여기 1개, 2개. 자, 여기 붕소부터 그려볼까요? 그래서 1개, 1개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럼 2분의 결합에 쓰인 거 결합이고 이건 반결합이죠. 이건 반결합, 이건 결합이죠. 요거 반결합, 결합. 그러니까 2분의 결합에 쓰인 게 2개, 반결합에 쓰인 게 0개. 그래서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결합 차수가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탄소를 보면은 여기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가죠? 그럼 2분의 4-0 해서 2 이렇게 되겠죠. 얘는 2 차수가. 그 다음 질소 보시게 되면 질소는 여기 1개씩 또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죠?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는 2분의 6-0 해서 3 이렇게 되겠죠. 산소부터는 어떻게 돼요? 2분의 결합에 쓰인 게 이만큼이죠. 6. 반결합에 쓰인 거 요거 2개죠. 요거까지 쓴 거는 플로린이에요. 그죠? 그래서 2. 그래서 얼마예요? 2죠. 2. 근데 플로린 여기 들어갔죠? 2분의 6-4 그래서 1. 이렇게 되겠죠. 결합 차수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결합 에너지가 크겠죠. 강하게 결합하죠. 그래서 결합 엔탈피가 가장 큰 거, 결합 에너지 가장 큰 거, N2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결합 차수가 가장 작은 건 얘하고 얘잖아요. 붕소하고 플로린이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얘는 상자성을 떼요. 얘는 반자성을 띄죠. 그죠? 반자성을 띈다는 건 반발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띄어내기가 쉽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누가 제일 작습니까? 플로린이 가장 작은 게 맞죠. 그래서 D금 맞고요. 그 다음에 결합 길이는 그랬어요. 얘는 어떻게 돼요? 결합 차수가 3이에요. 그 다음에 N2 같은 거 3중 결합하잖아요. 그래서 결합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얘네는 2중 단위. 얘가 더 짧죠, 이게. 그죠? 그래서 N2가 가장 짧은 거 맞고요. 그럼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되는 건데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야 돼요. 붕소, 탄소, 질소, 산소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얘가 반지름이 더 크니까 결합 길이는 B2가 가장 긴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6번 오비탈 문제예요. 자, 6번 보시면은 가나다라에서 제시한 양자수와 이에 대한 오비탈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랬어요. 자, 일단 가번에 보시면 주양자수가 얼마래요? n = 2래요. 두 번째 껍질이죠. 두 번째 껍질이면은 L은 부양자수는 어떻게 돼요? 0,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0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s 오비탈이 되는 거고요. 1에 해당하는 게 p 오비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뭐래요? 1이래죠? 1이니까 무슨 오비탈이에요? p 오비탈이죠. 그죠? 두 번째 껍질에 있는 p 오비탈에서 얘는 2p 오비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양자수 1번 첫 번째 껍질이에요. 첫 번째 껍질은 부양자수는 0밖에 없죠. s 오비탈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s 오비탈이 되는 거고요. 다 n = 3이죠. n = 3이면 부양자수가 3개가 있죠. 0, 1, 2. 이게 뭐예요? s 오비탈, p 오비탈, 이게 d 오비탈이죠. 근데 L이 얼마래요? L이 2래요. 2. 그러니까 세 번째 껍질에 있는 d 오비탈에서 3d 오비탈이 되는 거죠. 그죠? 맞아. 라가 n = 3. 마찬가지죠. 부양자수가 0, 1, 2.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이 중에서 뭐라고요? 0이네요. 0.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에서 3s 오비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2p, 1s, 3d, 3s 이렇게 되겠죠. 2p, 1s, 3d, 3s 답 4번이 되겠죠. 되시죠? 7번이요. 자, 7번 보시면 미지의 원소 X가 산소와 반응해서 이런 게 됐대요. 일단 반응식이 중요하죠. 누구랑 반응해요? 산소 O라고 쓰면 안 돼요. O2라고 써야죠. 그래서 뭐가 돼요? X2, O3 이런 식이 성립을 하죠. 맞죠? 자, 그럼 개수 맞추세요. X가 2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2 쓰고요. 산소가 3개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2분의 3 이렇게 쓰면 되죠. 즉, 얘 2몰과 X 2몰과 얘가 2분의 3몰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몇 g이 반응이 있냐면 X가 56g이 반응했어요. 56g. 그 다음에 산소가 96g. 이렇게 반응을 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서 X2O3라는 게 된대요. 그럼 얘 원자량은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96g이 산소 96g이 산소 분자 몇 몰인지를 알아야죠. 그죠? 그럼 96을 갖다가 뭐로 나눕니까? 분자량인 32로 나누면 되죠. 그죠? 3몰이죠. 3몰. 근데 얘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2대 2분의 3으로 반응. 즉 4대 3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럼 얘가 3, 얘가 4대 3, 요거 4 쓰고 요거 3으로 써도 돼요. 그죠? 얘가 3몰이 반응하려면 얘는 결국 몇 몰이 반응한 거예요? 4몰이 반응해요. X 4몰이 산소 3몰과 반응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56g이 바로 몇 몰이란 얘기예요? 4몰이란 얘기죠. 그럼 1몰 질량이 바로 뭐예요? 원자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56을 4로 나누는 거죠. 그냥. 왜 나누는지 이유를 알고 나누셔야 돼요. 그죠? 1, 그래서 4, 16, 그래서 4. 그래서 X의 원자량은 얼마가 됩니까? 14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답 2번이 되겠죠. 자, 됐죠? 8번요. 8번. 자, 전자쌍 반발 원리예요. 그죠? 자, 그래서 원자가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에 근거할 때 이온의 기하학적인 구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하나씩 해볼게요. 자, 기억해 보시면은 SB F4 안티몬이죠. 여러분 안티몬 이 구조가 여러분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15족이 있고요. 15족이 있고 16족이 있잖아요. 그죠? 15족에 우리가 대표적인 게 누가 있어요? 질소가 있죠. 질소 밑에 뭐가 있어요? 인이 있죠. 인 밑에 비소가 있죠. 비소 밑에 안티몬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16족에 제일 위에 있는 거 산소, 그다음에 황, 그다음에 셀레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수소 결합할 때 이런 거 많이 봤었잖아요. 물에서 H2O, H2S, H2S, H2T 뭐 이런 거 많이 봤었잖아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도 NH3, 뭐 pH3, SHH3 뭐 이런 거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가 몇 쪽인지는 아셔야죠. 자, 그럼 얘를 먼저 보시면 안티모니 SB 해놓고 질소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둘 있고요. 이렇게 셋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F가 몇 개 붙어요? 4개 붙어요. 그래서 여기 플로리 공유 결합을 합니다. 하나가. 그다음에 여기도 공유 결합을 해요. 그다음에 여기도 공유 결합을 하죠. 이렇게. 그죠? 한 개가 더 붙어야 되는데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원래 플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어야 되는데 한 개가 더 있는 거죠. 전자가 들어와서 한 개가 더 있으면 여기 배위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전자가 10개가 돼 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 개 더 만들면 이쪽에다가 얘가 배위 결합을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놓고 외부에서 전자를 한 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죠.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이 있어요. 한 쌍이 있고 이쪽에 플로린이 있고요. 여기 플로린이 있고요. 그 다음 위아래로 이렇게 플로린, 이렇게 플로린 이렇게 붙는 구조가 가장 안정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결합하고요. 이렇게 결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여기다가 비공유전자쌍을 그려드릴까요? 그럼 여기다가 플로린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쓸게요. 그럼 요거 직선으로 대충 보시고요. 조금 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생긴 구조라는 얘기죠. 이렇게 시소형이죠. 시소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F4 자, 니은 SF5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죠. 자, 황이 있어요. 황이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붙여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찢으세요. 이렇게 셋, 이렇게 넷 이렇게 찢자는 얘기죠. 거기다 이제 추가로 거기다 추가로 F가 있는데 전자를 한 개 받았어요. 원래 F가 전자가 아까랑 똑같이 하나, 둘 이렇게 있었죠. 근데 전자를 한 개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한 개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옥텟을 만족을 해요. 그래서 얘가 배위 결합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전자를 제공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황이 있고 황이 이렇게 있고요. 비공유전자쌍을 여기다 그릴게요.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해서 여기 F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 F 이렇게 붙은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뭐가 돼요? 사각뿔이 되겠죠. 사각뿔. 사각뿔 모양이 되겠죠. 맞고요. 그 다음에 SEF 비긋 SEF3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셀레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16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셀레늄도 산소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플로린이 한 개, 두 개가 붙어야 돼요. 두 개가 붙고요. 그 다음에 F가 있는데 F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요거 하나를 없애버린 거예요. 플러스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배위 결합할 수 있죠. 여기에 붙을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붙을 수 있고 이 전체가 전자 한 개 버려서 1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것도 그냥 공유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암모니아하고 똑같은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삼각뿔. 이걸 삼연체라고 하면 안 돼요. 삼각뿔, 뭐 피라미드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삼연체라고 해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 I3 마이너스죠. 아이오딘, 할로젠 원소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자, 여기 그냥 아이오딘이 하나 이렇게 붙으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전자를 한 개 받았어요. 아이오딘이 한 개가 더 있는데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였는데 외부에서 전자 한 개 받은 거잖아요. 옥텟을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달라붙으면 안 돼요. 그죠? 여기에다가 새로 배위 결합을 해야죠. 이렇게 붙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구조가 어떻게 되냐? 그냥 이걸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 아이오딘이 있고요.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위아래로 이렇게 아이오딘이 붙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직선형이 되겠죠. 직선형. 그죠?
그래서 선형이다. 됐어요.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맞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그리실 줄 알아야 돼요. 됐어요. 자, 9번이요. 자, 9번. 다음 화학 반응식은 산성용액의 과망간이산 이온과 그 다음에 철 이온 사이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반응식이 완결이 안 됐으니까 완결을 시켜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전 잘 안 보이는데. 볼게요. MnO4- 있고요. 그 다음에 철 2+가 있어요. 철 2+.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 3+. Mn2+. H2O.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개수를 맞춰 보자고요. 여기 일단 산화수를 보면 이거 산소 2-잖아요. 그죠? 그럼 망간이 7+가 돼야지 1-가 되겠죠. 그래서 망가니즈는 여기서 7+예요. 여긴 2+죠. 자, 그럼 7+가 2+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 5개를 받아야겠죠. 환원이 일어나야겠죠. 산화환원의 동시성 때문에 전자를 얻은 게 있으면 버리는 것도 있어요. 5개를 얻었기 때문에 5개를 버리는 애가 있어야 돼요. 그럼 버리는 철 2+인데 3+, 얘가 버린 거네요. 얘가 산화된 거죠. 그럼 얘도 몇 개를 버려야 돼요? 5개의 전자를 버려야 돼요. 근데 전자 1개 버렸죠. 그래서 앞에다가 곱하기 5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산화되면서 잃어버린 전자수, 환원되면서 얻은 전자수를 일치시켰잖아요. 그러면 요거 산화환원에 대한 거는 숫자를 건들면 안 돼요. 나머지만 개수를 맞춰야죠. 여기 산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죠. 쭉 가다 보면 산소 여기 몇 개요? 1개가 있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4 하시면 돼요. 산화환원에 영향 안 주죠. 그럼 수소가 몇 개요? 8개가 되죠. 그럼 여기다가 8 이렇게 쓰시면 되죠. 됐나요? 해볼게요. 전체 반응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8개의 수소 양이온이 필요하다. 그렇죠. 8개가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전체 반응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자가 몇 개가 이동을 합니까? 5개. 5몰이 이동합니다. 5개가 이동하는 거죠. 6개가 아니고. 철 이온은 환원제로 사용됐다. 철이 뭐가 됩니까? 산화됐죠. 산화됐으니까 얘는 뭐예요? 환원제죠. 그 다음에 A, B, D, E. 요게 A네요. 그죠? 6. 그 다음에 D, E. 요게 D, E네요. 6. 그럼 얼마예요? 12가 되겠죠. 14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됐죠? 이제 10번이요. 자, 명명법 얘기하는 거죠. 탄화수소 명명법인데 그냥 여기서 볼까요? 이건 좀 잘 보이네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가장 긴 사슬을 찾으세요.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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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이게 제일 긴, 뭐 이것도 비슷하지만, 그죠? 가장 단순한 걸로 찾아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가장 긴 사슬로 볼게요. 요걸 긴 사슬로 볼게요. 자, 그럼 탄소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요. 6개니까 일단 뭐예요? 헥세인이죠. 헥센인데 이중결합이 있어요.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헥센이 되겠죠. 헥센. 그죠? 그래서 헥센이 됩니다. 헥센. 근데 몇 번째 탄소에 헥센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여기도 봐도 하나, 둘, 셋. 세 번째 있어요. 일단 3헥센이에요. 3헥센.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알킬기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붙었죠. 요거는 뭐예요? 메텐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메틸기가 되는 거죠. 메틸. 얘도 메틸. 메틸. 요거는 에틸.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봤더니 요거는 요게 1번, 요거 1번, 2번, 3번 이렇게 놔도 되고 요거 1번, 2번, 3번 놔도 돼요. 그죠? 똑같이 붙어 있죠. 1번, 2번에 붙어 있고 1번, 2번에 붙어 있죠. 근데 요 에틸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3번에 붙어 있는데 이쪽에 1, 2, 3, 4, 네 번째 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숫자가 작은 쪽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1번으로 넣는 거죠. 이쪽을 1번으로 놔요. 1번 탄소, 2번, 3번 탄소, 4번, 5번, 6번 탄소 이렇게 넣는 거죠. 근데 여기 메틸기하고 에틸기가 있잖아요. 그럼 메틸하고 에틸에서 뭐 알파벳 순으로 보는 거예요. 번호 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숫자가 작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알파벳 순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에틸하고 메틸하고 보면 얘가 알파벳이 먼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틸기가 먼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에틸기가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있죠. 그러니까 3에틸이 되죠. 3에틸.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1번, 2번 하면 2번하고 3, 4, 5번하고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2하고 5 두 번째 있죠. 그죠? 그러니까 2하고 5에 뭐가 있어요? 메틸계 있는데 메틸계가 몇 개요? 두 개죠. 그러니까 다이메틸 이렇게 되겠죠? 다이메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죠. 3에틸, 2,5 다이메틸, 3헥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중결합이죠. 헥센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죠. 이게 아이유팽 명명법이죠. 그죠? 자, 11번이요. 잘 보이세요? 부위에서 안 보이는데. 자, 일단 11번. 다음 화학 반응식은 그냥 쓸게요. 여기 다시 써볼게요. pH3 더하기 O2가 반응을 해서 P4 O10 그 다음에 물. 개수가 안 맞죠? 일단 해볼게요. 자, 여긴 한 개고 여기 네 개네요. 여기 네 개니까 여기다 4 쓸게요. 4. 그럼 수소가 몇 개가 돼요? 12개가 되죠? 12개니까 여기다 6 쓸게요. 그럼 산소 누가 더 많아요? 이쪽이 더 많죠? 10개, 16개죠. 16개니까 여기다 8. 이렇게 쓰면은 개수가 맞죠? 그렇죠? 여기 1이고요. 자, 할게요. 그거 쓰라는 얘기예요. 그냥 개수 맞히라는 얘기죠. 4816 이렇게 되겠죠. 4816. 어이 단순하네요. 그죠? 4816. 답 3번이죠? 됐습니다. 자, 12번이요. 원자 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너무 쉬운 거죠. 원자가 있고요. 원자 핵이 있죠. 대부분의 질량 누가 차지합니까? 원자 핵이 차지하죠. 1번 맞고요. 원자 번호가 n인 원자의 양성자 수는 항상 n개다. 양성자 수하고 원자 번호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1번이면 양성자가 1개고 100개면 양성자도 100개가 되는 거죠. 정기적으로 중성이 원자에 대해 질량수와 전자의 수는 항상 같다. 이건 아니죠. 이건 그냥 아무거나 해볼게요. 그냥 여기 황이 있다. 황이 있으면 원자 번호 16번이고 질량수는 32잖아요. 그죠? 그럼 중성 원자 같은 경우 양성자가 16개면 전자 또한 몇 개가 있어야 돼요? 16개만 있어야지 32개가 있는 게 아니죠. 질량수와 같은 건 아니죠. 그죠? 됐죠? 질량수와 전자수와 같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수소밖에 없죠. 그냥 일반 수소. 그죠? 그럼 양성자가 1개예요. 전자가 1개예요. 그러면 어때요? 질량수가 1이니까 전자수하고 똑같죠. 그죠?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질량수하고 전자수 같은 거. 그죠? 항상 같다? 항상 같은 게 아니라 같은 거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같은 수의 양성자를 갖는 핵종이라도 원자 질량이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죠? 이게 뭔데요? 동위원소잖아요. 그죠? 17번인데 35짜리도 있고 중성자 수가 2개 많아서 37짜리도 있잖아요. 그죠? 주기율표에서 어디에 차지해요? 똑같은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동위 원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답 3번이 잘못됐죠. 자, 점수 주는 문제였고요. 13번이요. 자, 빛의 진동수가 1.2 메가헤르츠인 라디오 파장은 얼마냐? 단 빛의 속도는 이거다 그랬어요. 이것도 그냥 점수 주는 문제죠. 빛의 속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주기분의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 넣으면 되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단위는 SI 단위를 정확히 넣으셔야 돼요. 그죠? 는 파장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진동수는 1.2 곱하기 메가가 얼마예요? 10의 6승이죠. 6승 헤르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도 헤르츠 단위로 넣고 얘는 미터 퍼 세컨드 단위로 넣었어요. 그죠? 정확히 넣었죠? 그죠? 그러면 람다 나오겠네요. 그럼 람다는 1.2의 3 곱하기 10의 2승 단위는 반드시 뭐가 나요? 미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래 위에다가 10을 곱할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할까요? 3승 이렇게 되면 4분의 1이네요. 4분의 1000이네요. 4분의 1000 4분의 1000이면 250이죠. 250 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지수꼴로 나타냈네요. 2.5 곱하기 10에 얼마예요? 2승 미터. 이러면 되죠. 다음 3번이죠. 넘어갈게요. 14번. 자, 14번. 자, 암모니아 합성 반응식이요. 이런 반응식이고요. 평형상수가 여기 또 써있네. 92.2 kJ. Kc 평형상수가 0.291 이렇게 나왔어요. 어디서요? 700K에서. 자, 이 반응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라. 500K에서는 온도가 어떻게? 500K면 온도가 500이면 더 낮죠. 온도 낮죠. 근데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죠. 이게 발열 반응이죠. 이걸 만약에 델타 H로 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2.2 kJ 이렇게 쓰겠죠. 그죠? Q로 쓰는 거하고 델타 H는 부호가 바뀌죠. 이건 플러스가 발열 반응이고요. 엔탈피 변화량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발열 반응이죠. 자, 그러면 정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높아져요.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온도가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지면 발열 반응 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흡열 반응 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온도가 만약에 어떻게 돼요? 500K로 낮아져요. 낮아지게 되면 더 정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평형이 이쪽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럼 평형상수는 얼마예요? 0.29, 정확히 모르죠. 0.291보다는 커지겠죠. 그래서 기억, 평형상수가 0.291보다 크다. 당연한 얘기고요. 촉매를 사용하면 평형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랬는데 촉매는 평형을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평형을 이동하는 건 농도, 온도, 압력 이런 것들만 되죠. 그죠? 그러면 촉매는 뭐 하는 거예요? 평형에 빨리 도달하는 거죠.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지 평형을 이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N2는 환원되었다. 뭐 이거는 그냥 쓰면 되죠. 이건 산화수가 얼마예요? 0이죠. 이거는 플러스, 이건 3 마이너스죠. 3 마이너스. 전자를 얻었네요. 그러니까 환원됐죠. 맞고요. 같은 몰수의 질소와 수소가 참여할 경우 질소가 한 개 반응물이다 그랬어요. 자, 만약에 얘가 3몰이 있다고 할게요. 얘가 3몰. 얘도 3몰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얘는 1몰만 빠져나가고요. 얘는 3몰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얘는 2몰이 남아있죠. 그죠? 2몰이 남아있죠. 그럼 뭐가 부족해서 반응이 안 일어나요? 수소가 부족한, 얘가 없잖아요. 얘가. 그죠? 그러니까 한 개 물질은 바로 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소가 한 개 반응물이다. 아니죠. 수소가 한 개 반응물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5번이요. 자,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가 반응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메커니즘을 나타낸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3단계 아니군요. 1단계, 2단계에 거쳐서 이런 거 전체 반응식인데 이건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속도에 영향을 별로 안 줘요. 그죠? 그럼 누가 줘요? 느린 게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죠. 이걸 뭐라 그래요?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하죠. 우리가 속도식을 세울 때는 어떻게 실험을 통해서 반응물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속도가 얼마큼 증가하나 봐서 속도식을 세워요. 하지만 다단계 반응에서는 어떻게 돼요? 속도 결정 단계를 찾게 되면 그냥 반응물의 농도 곱으로 표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속도 결정 단계가 이게 분명하니까 속도식은 속도상수 K 곱하기 자, 이물질도 NO2, 이물질도 NO2, 즉 2몰이죠, 2몰.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NO2 해놓고 이게 제곱.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몇 차식이 돼요? 2차식이 되는 거죠. NO2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거죠. 할게요. 자, 그래서 전체 반응 속도 법칙은 어떻게, 반응 속도식은 이런 얘기죠. 1차식이다. 아니죠. 2차식이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전체 반감기 그랬는데, 여러분 이 반감기 용어는 좀 외워놓으세요. 지금 문제 풀이하면서 이거 다 지금 설명 다시 드릴 수는 없고 0차 반응하고 1차 반응하고 2차 반응의 반감기는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0차 반응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의 초기 농도 분의 속도 상수 K죠. 그 다음에 얘는 농도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반응물의 농도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반응 속도가 빠른 거죠. 반감기가 큰 거죠. 그 다음에 1차일 때는
요거 ln2 로그죠, 로그. ln2 그다음에 k. 여기는 농도가 안 들어있죠. 근데 농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1차 반응이 그래서 많이 나오죠. 농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농도에 관계없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동일한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농도에 반비례하죠. 그죠? 자, 이게 반감기식이에요. 요거 꼭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전체 반감기는 얘가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돼야겠죠. 이걸 뭘 넣으면 돼? NO2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D는 실험적으로 결정된 속도, 반응 속도 법칙. 그러니까 반응 속도식은 어떻게 되냐? 요거죠. 그죠? 그래서 맞고요. 전체 반응에서 CO의 양을 2배로 늘리면 전체 반응의 속도는 2배 빨라진다. 이 안에 CO 농도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여기죠, 여기죠. CO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속도식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CO2 양을 2배를 늘리든 뭐 반으로 줄이든 그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니은하고 디귿만 되는 거죠. 예, 됐습니다. 16번이요. 자, 16번 차기온이네요. 자, 금속 착물이 있는데 코발트죠. 코발트에 플로린이 6개가 붙었어요. 플로린이 6개 붙어서 3- 얘 하고요. 코발트에 CN 이 6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3- 이렇게 된 거죠. 자, F가 할로젠 얼마예요? 1- 잖아요. 6-. 그럼 얘가 3+가 돼야죠. 그죠? 코발트 여기도요. CN 1-죠. 3-니까 이것도 3+가 되겠죠. 코발트가 27번이죠. 27번. 자, 그러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에다가 18번 4s2 3d7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식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코발트 3+는 아르곤에다가 전자 3개가 떨어져 나가죠. 전자가 떨어져 나가요. 차 들어가는 건 이렇게 차 들어 나가지만은 떨어져 나갈 때는 최각 전자부터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4s0 이렇게 되고요. 의미는 없지만 3d6 이렇게 되겠죠. 3d6. 자,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리간드, 이거 리간드죠. 그죠? 차기온을 만드는 리간드잖아요. 배위 결합을 하는 그죠? 리간드잖아요. 비공유 전자성을 갖고 있겠죠. 요게 바로 뭐예요? 플로린하고 CN-하고 F- CN-. 리간드 중에 강한 장 리간드가 있고 약한 장 리간드가 있잖아요. 그죠? 얘가 뭐예요? 대표적인 약한 장 리간드고요. 요게 강한 장 리간드죠. 자, 즉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플로린이 여기 달라붙을 때는 디오비탈이 스플릿이 약한 장 리간드이기 때문에 스플릿이 별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아래 3개, 위에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요 폭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뭐 T2G, EG 뭐 이거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강한 장 리간드 같은 경우는 이 폭을 갖다 이거 스플릿을 엄청나게 벌어지게끔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전자가 들어갈 때 얘가 6개가 디오비탈의 전자가 6개가 들어가는데 혼투의 규칙을 지켜요. 여기 1개, 2개, 3개. 여기 차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요. 4개, 5개, 6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홀전자가 몇 개가 나와요? 홀전자가 4개가 나오죠. 상자성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스플릿이 많이 일어났죠? 여기하고 여기는 에너지 텀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전자 6개가 들어가려면 하나, 혼투를 지켜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서 홀전자가 없어요. 그죠? 반자성을 띠죠. 이렇게 되겠죠. 이 차이는 차기온 얘기 나오면 무조건 아셔야 돼요. 할게요. 두 금속 착물에 포함된 코발트의 산화수는 다르다 그랬는데 F- CN-죠. 둘 다 3+로 같습니다. 홀전자 수는 여기 몇 개 있다고요? 그래서 4개. 여기는 없죠. 그래서 홀전자 수는 왼쪽 착물이, 이쪽 착물이 더 크죠. 그 다음에 CO, CN6, 3- 얘죠. 반자기성이다. 반자기성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요 착물은 이지오비탈이 비어있다. 이지오비탈이 여기죠. 이지오비탈이 비어있는 건 얘죠. 얘는 스플릿이
약한 장기가 아니라 이게 벌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도 전자가 차죠. 스플릿이 많이 나 에너지 텀이 커서 여기 안 차는 거죠. 그죠? 그래서 COF6 3-의 이지오비탈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요게 비어 있는 거죠. 그죠? 반대로 썼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8번이요. 자, 18번 보시면 동일한 원자로 이루어진 금속 결정 구조와 조밀 쌓임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한 건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런 거 배웠잖아요. 단순 입방 구조, 원시 입방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채심 입방. 세 번째 보면 이제 조밀 쌓임 구조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육방 조밀이라고 해도 되고 육방 밀집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입방 조밀 구조가 있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면심 입방이에요. 그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육방 조밀 쌓임 구조에서 육방 조밀 쌓임 구조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강의할 때 문제 풀어드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놓고 이 중심에 면에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죠. 다 같은 원자예요. 다 같은 원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육각 기둥 모양으로 셀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심에 보게 되면, 중심에 보면 여기 하나 속에 들어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위에서 보시게 되면 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요게 여기 있는 거고요. 요게 여기, 그 다음에 요게 여기.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요게 바로 이제 육방 조밀, 육방 밀집 구조예요. 조밀이라는 건 뭐냐면은 채심이나 단수미 입방보다도 어떻게 돼요? 속에 원자들의 결합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속에 빈 공간이 줄어들어서 더 빡빡하게, 빽빽하게 밀집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밀집도가 얘가 제일 커요. 얘네가 작고, 그죠? 그냥 쓰게 되면 단순 입방 구조 같은 게 이건 그냥 외우시는 건데 한 52% 정도? 셀 안에 52%의 원자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빈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68%, 요게 74%. 얘가 제일 빽빽하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조밀싸움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1번에 육방 조밀싸임 구조에서 쌓임 방식은 AB식이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원자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패턴 얘기하는 거예요. 요 패턴과 요 패턴이 다르죠. 요 패턴은 얘랑 또 같고요. 그래서 요걸 A로 보고, 요걸 B로 보고, 요걸 또 A로 보고, 또 요 삼각형 모양이 또 밑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B. 그래서 순서가 AB 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원자의 베이스는 입방 조밀 구조와 면심 입방 구조가 같다 그랬어요. 자, 여기요. 입방 조밀 쌓임 구조 요거 하고요. 면심 입방이 구조 같아요. 근데 면심 입방이 여러분들 뭐예요? 면심 입방이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단순 입방처럼 이렇게 8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자, 같은 원자예요. 같은 원자. 그다음에 이 면에 하나, 이쪽에 둘, 셋, 이쪽에 넷, 저 뒤쪽에 다섯, 요 아래쪽에 여섯, 이렇게 면에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구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저기 물어본 게 배위수를 물어봤어요. 한 원자당 몇 개가 달라붙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예를 보세요. 요 면에 있는 애 보세요. 요 면에 있는 애를 보게 되면 이쪽과 이쪽과 이렇게 이게 지금 띄엄띄엄 그려놔서 이렇게 타닥타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어떻게 돼요? 그 아래쪽에는 자 꼭지점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붙어 있고요. 아래쪽에 면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4개가 붙어 있겠죠. 그럼 그 위에도 면에 있는 애가 하나, 둘, 셋, 4개가 붙어 있겠죠. 그래서 몇 개가 붙어 있어요? 12개가 붙어 있죠. 배위수가 12가 돼요. 그죠? 입방조밀, 면심 입방이. 그럼 얘도 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보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밀집돼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바로 아래쪽에 하나, 둘, 3개가 붙어 있죠. 근데 그 위쪽에도 하나, 둘,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 6개, 요거 3개, 요거 3개. 그래서 얘도 배수가 어떻게 돼요? 12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원자의 배수는 입방 조밀 쌓임 구조, 면심 입방 구조가 같다. 얘하고 얘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은 구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같다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A, B, C, A, B, C 이런 식으로 쌓인대요. 우리가 이걸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5개, 4개, 5개, 4개로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요걸 갖다가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맨 위에 여기부터 보는 거예요. 여기를 보고 요거 대각선으로 잘라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하나의 원자가 있고요. 그 밑에는 이렇게 있어요. 6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도 6개가 있죠. 그 밑에 또 꼭지 여기 1개가 있고요. 그죠?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뭉치잖아요. 그래서 약간 돌리면은 이런 모양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 요걸 A, 요런 구조 B, 요렇게 뒤집어진 구조 C, 그 다음에 다시 이런 구조 A, C, B, C 이런 구조로 간다고 싸움 방식이 이렇게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얘는 얘 요런 구조, 얘 또 요런 구조에서 A, B, A, B, C로 이제 쌓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쌓임 효율은 면심 입방 구조가, 면심 입방 예죠? 74%죠. 저 면심 입방 구조가 원시 입방 구조. 야, 이거 잽도 안 되죠. 그죠? 52%. 얘가 훨씬 더 오밀조밀하죠. 그 다음에 4번. 단위세포당 원자 개수는 채심 입방 구조가 입방 조밀, 면심 입방보다도 더 많다. 채심 입방 같은 경우에는 이거잖아요. 단순 입방에다가 혹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에다가 중심에 하나가 온통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몇 개요? 2개가 들어있는 거고요. 2개가 들어있는 거고, 얘는 꼭지점에 있는 게 8개니까 1개하고 면에 있는 게 6개니까 면은 2분의 1개짜리죠. 그래서 총 4개가 들어있는 거죠. 얘는 2개, 4개. 입방 조밀 구조가 훨씬 더 많죠. 2배 많죠, 2배.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답이죠. 됐죠? 자, 18번. 이거는 유기화 깊숙한 데서 나와서 여기까지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손대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요약을 할게요. 다음은 작용기가 포함된 방향족. 방향족이라는 게 뭐예요? 벤젠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죠. 작용기가 포함된 방향족 물질, 화물의 친전자성 치환 반응에서 반응의 지향성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그랬어요. 친전자성이라는 거 플러스 성질을 갖고서 전자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벤젠고리는 친핵성을 떼요. 그래서 벤젠고리에 달라붙게 치환 반응으로 달라붙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작용기가 이미 포함된 방향족 화물이 있어요. 여기에 다른 친전자성 치환 반응 들어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수소를 벤젠고리에 달라붙어 있는 수소를 버리고 지가 달라붙는 거죠. 그게 무슨 반응이에요? 치환 반응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벤젠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벤젠고리가 있으면은 여기에 X라는 치환체가 붙어 있다고 쳐봐요. 그죠? 요게 작용기죠. 작용기가 포함된 방향족 화물이에요. 그죠? 여기에 만약에 HNO3에서 NO2가 여기 들어가고 싶대요. NO2가 들어가고 산소 하나, 수소 하나 남자. 그럼 수소 하나를 띄어요. 수소 하나를 띄게 되면 물이 되면서 NO2가 여기 들어가겠죠. 이거 나이트로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요? 나이트로기가 이렇게 달라붙게 될 건데 요 치원체 있잖아요. 얘가 원래 여기 선점을 하고 있었죠. 원래 벤젠고리에 선점을 하고 있었죠. 그럼 그 다음에 들어오는 뭐 나이트로기나 아니면 다른 물질, 뭐 이게 아니라 그냥 Y라는 물질이라고 칩시다. Y가 치환이 된대요. 이런 자리에 치환이 된대요. 그죠? 그럼 어디로 들어오게 할까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죠? 얘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요 자리에 찰지, 요 자리에 찰지, 요 자리에 찰지를 얘가 결정하는 거죠. 그걸 우린 지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자리가 뭐예요? 첫 번째 여기에서부터 여기 첫 번째 자리를 우리가 오르토라 그러죠. 오르토. 그다음에 여기 메타. 두 번째 메타. 여기를 파라 위치라고 하죠. 자,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오르토, 메타, 파라. 오르토 위치에 들어갈지 메타 위치에 들어갈지 파라 위치에 들어갈지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새로 들어오는 애가 아니라 원래 있던 치환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오르토 위치나 파라 위치에 들어가게끔 유도를 하는 애가 있고요. 그런 지향성을 갖고 있는 치환체가 있고요. 또는 메타 위치에 들어가게끔 하는 지향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르토, 메타, 파라가 다 세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르토, 파라와 그다음 메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톨루엔이죠. CH3 톨루엔이죠. 톨루엔에다가 나이트로화 반응을 시킨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그 트린 나이트로 톨루엔 이건 알잖아요. 자, 여기 CH3가 있고 그 다음에 NO2가 어디 붙냐면 여기 NO2, 여기 NO2, 여기 NO2. 자, 이게 바로 TNT죠. 트리니트로 톨루엔이죠. 톨루엔에다가 나이트로 반응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에 달라붙냐면은 여기 달라붙은 거예요. 여기가 어디 위치예요? 여기 오르토, 여기가 메타, 여기가 잘못 썼어요. 자, 얘를 중심으로 여기가 오르토, 여기가 메타, 여기가 파라 위치잖아요. 그죠? 맞죠? 즉 다시 해서 이 메틸기 있잖아요. 메틸기는 뭐를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르토 파라 지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먼저 선점하고 있었잖아요. 얘가 먼저 선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앞으로 들어온 애들 있잖아. 너네들은 오르토하고 파라 위치에만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CH3가 오르토 파라 지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르토 위치하고 파라 위치에만 여기 들어가 메타 위치에는 안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 지향성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원리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시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제가 하나 써드릴게요. 지향성이라는, 일단은 뭐라고요? 지향성이라는 거는 원래 선점하고 있던 작용기가 다음에 치환되려는 작용기의 위치를 갖다가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향성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용어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거 그냥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거 뭐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판독을 하시면 돼요. 저도 다 안 외웠어요. 자, N에 알킬기가 3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건 나이트로기고요. 시아나이드, 술펀기, 이건 에스테르죠. 이건 알데히드. 이렇게 되고요. 뭐 아이오딘, 할로젠 원소는 한 곳에 뭉쳐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나온 거 CH3 메틸기, CH3, 그다음 여기 하이드록시기, 아민기, 한 요 정도. 자,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하시면은 요게 바로 뭐예요? 이쪽에 있는 게 메타 지향성을 가져요. 메타 지향성을 갖는 활성 감속이고요. 요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오르토 파라, 오르토 파라 지향성을 가져요. 활성 감속이고요. 얘도 이제 오르토 파라의 지향성을 띄어요. 그런 취향기예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이거 이렇게 복잡한 거 사하지 마시고요. 할로젠 원소는 전부 오르토 파라예요. 오르토 파라 지향성이고, 요거 메틸기,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기, 그 다음에 아민기. 얘네들은 뭐라고요? 얘도 오르토파라요. 근데 이 차이가 바로 뭐냐면은 얘네들이 달라붙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벤젠고리의 활성도가 커져요. 벤젠고리의 활성도, 반응성이 커져요. 증가하는 걸 이제 활성화기라 그래요. 이런 애들을 갖다가 벤젠고리의 반응성이 커지는 거예요. 활성 감속이라는 건 벤젠고리의 반응성이 떨어지게 되는 작용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메탄은 활성 감속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르토파라는 대부분이 뭐예요? 활성화기예요. 활성화기인데 할로젠 원소 있죠? 할로젠. 할로젠은 어떻게 돼요? 활성 감속이고 오르토파라 지향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까 전에 이거 TNT 만드는 거하고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나이트로벤젠이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CH3가 들어간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뭐예요? NO2는 뭐라고 했어요? 아, 여기 동그라미 안 쳐놨네. 자, 이런 거만 외워. 동그라미 친 것만 외우셔도 돼요. 자, 근데 얘는 뭐예요? 메타지향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CH3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메타지향성이니까 CH3는 어디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메타 위치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NO2가 먼저 있었으면 얘는 어디 들어와요? 요 자리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취한 반응, 여기서 메타 위치에서 취한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한 요 정도만 아셔도 돼요. 그죠? 자, 지향성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만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세요. 됐습니다. 19번이요. 그래서 답은 내야죠. 그래서 18번에 다시 1번을 보시면은 1번은 얘는 뭐예요? 1번에 얘는 메타지향성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BR, 아까 할로젠 원소였죠? 이건 다 뭐라고? 오르토파라 지향성이죠. 그 다음에 아민기도 어떻게 돼요? 오르토파라. 그 다음에 메틸기도 어때요? 오르토파라죠. 오르토파라인데 얘만 메타지향성이어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문제 아예 손도 못 대겠죠. 그죠? 자, 19번 하겠습니다. 자, 중합 반응인데요. 다음 주 중합체를 합성할 수 있는 단위체의 구조는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요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반복이 되죠.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다리를 회수해 보면 알아요. 이렇게까지 쓸 필요도 없어요. 원래 이렇게 써도 되죠. 자, 있고 C, F, CL, C, F, F.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요. 그죠? 계속 반복되는데. 그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다리를 회수하면 돼요. 다리를 회수하면. 이걸 회수해도 되고요. 자, 그럼 요 다리를 회수할게요. 요 다리를 이렇게 회수할게요. 회수하게 되면 여기도 다리를 회수하죠. 다리를 회수하고 이것도 다리를 회수해요. 다리를 회수하면서 이게 일로 넘어가죠. 일로 넘어가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할게요. 그냥. 여기는 다리가 일로 회수되고 여기는 다리가 일로 회수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다리가 없어지죠. 그럼 가운데 뭐 남아요? F, CL, 이중결합이 되겠죠? 요게 바로 뭐가 돼요? 단위체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다리 일로 회수하고 일로 회수해요. 요 다리가 일로 회수되고 일로 회수돼요. 그 다음에 회수되고 회수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이중 이건 없어지고 이중 여기 없어지고 이중 여기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단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합체를 만들 수 있는 단위체 구조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거 구조식으로 안 나오고 그냥 나왔지만 4번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답입니다. 마지막 20번이요. 자, 다음 유기화물이 가질 수 있는 입체 이성질체의 최대 개수는 그랬어요. 그죠? 자, 입체 이성질체를 고르는데, 자, 여기 보면 카이럴 중심을 찾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잘 안 보여서 다시, 그냥 그릴게요. 여기 산소가 있고요. 여기 질소, H, 이중결합 산소, NH2, 이중결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탄소가 몇 개가 있냐면은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카이럴 중심을 찾는 거예요. 거울상 이성질체가 될 수 있는 카이럴 탄소를 찾게 되는 건데, 뭐 여기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 탄소가 있으면 수소가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안 되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는 수소가 똑같은 게 2개가 있죠.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보게 되면 여기 탄소가 있고 여기 수소가 1개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쪽과 이쪽이 다른데 이 치원체와 이 치원체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럼 여기요. 이 탄소는 이쪽 치원체와 이쪽 치원체가 다르고 여기 또 수소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카이럴 중심이 돼요. 얘도 카이럴 중심이 되죠. 여기 수소가 1개 있죠. 그죠? 요 치원체, 요 치원체, 요 치원체, 수소 다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수소가 1개 있죠. 요것도 이쪽 작용기, 4개가 다 달라요. 근데 여기 수소가 똑같은 게 2개가 있죠. 안 되죠. 여기 더 이상 안 붙죠. 이중결합 있으면 안 돼요. 여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소가 똑같은 게 2개가 있고 여기 똑같은 수소가 3개가 있으니까 안 돼요. 그러면 카이럴 중심 탄소도 요 3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되면은 여기서 물어본 게 입체 이정 최대 개수를 물어봤잖아요. 입체 이성질체의 최대 개수는 2의 n승이 돼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3개죠. 그래서 8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근데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자, 이렇게 탄화수소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탄소 뭐 이렇게 쭉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카이럴 중심 탄소라고 칠게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결합이 어떻게 돼요? 4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작용기가 있고 여기 작용기, 여기도 작용기, 여기 작용기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여기 1번, 여기 2번 작용기, 여기 3번, 여기 4번 작용기, 5번, 6번 작용기라고 할게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요 작용기들이 전부 위로 가 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밑으로 내려가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여기 경우의 수가 2개가 나오고요. 여기도 이제 거울상이니까 2개, 여기도 거울상 위아래에서 2개, 여기도 위아래에서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개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8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이걸 눈으로 보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더 설명하면 굉장히 할 게 많은데, 메소 구조가 있어요. 메소 구조가 있으면은 좌우 대칭이 되는데 양쪽이 구조가 똑같아요. 양쪽이 구조가 똑같을 때는 2개, 3개를 빼야죠. 그죠? 그러니까 또 양쪽 대칭이 되는 구조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 값에서 1개를 빼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나가면 시간이 하도 말이 많아져서 그냥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카이럴 중심을 찾으세요. 카이럴 중심 탄소를 찾으세요. 그죠? 그 개수에다가 2의 n, 그 개수만큼을 2의 n승 하게 되면 최대 개수가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 개수는 몇 개가 나옵니까? 8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이를 마칠게요. 여러분들 시험 본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